네,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토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쨌든 1부에서 어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이런 걸 말씀드렸죠. 근데 그죠? 대부분은 이런 세상 돌아가는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면요. 전부 하품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살았고, 그래서 뭐 살았고, 그죠? 듣기 싫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데 가서는 이런 이야기 안 해요. 해봐야 뭐 좋아하지도 않는데 뭐하러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내가 실수를 안 해요. 인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알아야 그 업종을 내가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지뢰밟기.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은 또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죠? 고유가죠, 고유가. 이 고유가가 오펙에서, 그죠? 원래는 바이든이 사우디 가서 빈살만 만났잖아요. 만나서 코로나 악수 한번 땅 하고 이래저래 해가 야, 그 인플레이션 이거 힘들다 하고 자꾸 올리지 마라. 도와도 뭐 부탁 반 협박 반 했죠. 근데 어떻게 해요? 빈살만이 그죠? 쌩까고 무시했죠. 그러다가 이번에 앞전에 그랬거든요. 어차피 감상 그 기간이 10월달까지니까 10월달 그때 한 봅시다.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어쩌고 하다가 지금 막상 다가오니까 어떻게 해요? 모르겠다. 12월까지 두 달 더 연장 감산 안 해. 감산 막 이래 해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가가 막 고공행진하죠. 그나마요. 중국이 견제를 해주는 거예요. 유가를 아이러니하게. 오펙에서 막 감산하고 막 이래저래 막 떠들어도 유가가 지금 막 버티는 거는 중국이 경제지표 하나 발표할 때마다 유가는 주저앉아요. 유가가 착 오르려 하면 중국의 실업률 21%다. 빵! 이거 하나 빵! 서로 상호 견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찌 보면 전 세계 인플레이션의 운명은 중국이 쥐고 있다. 어떻게 그래 봐도 된다는 거죠. 그만큼 중국이 견제를 많이 해주고 있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죠? 빈살만은 내 홈시티 한다고 돈 필요해. 나는 유가가 80불 이상에서 형성되기를 원해. 하고 직접적으로 막 대놓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본인이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이 젊은 지도자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푸팅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더 심하게 계속 끌고 간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바이든 정부는요. 바이든 정부에서 사우디하고 좀 친한 어떤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인맥이 없어요. 바이든하고는. 바이든이요. 왜 그래, 빈살만하고 왼수지간이 됐냐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이때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자의 난, 이런 식으로. 형제들이 많으니까, 최고 왕의 자리는 하나인데, 형제들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그냥 싸우는 거죠. 죽고 죽이고. 그럼 빈살만도 그런 케이스죠. 그러면서 어쨌든 자기가 권력을 잡고 이렇게 쭉 유지를 해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입을 댄 사람이 많겠죠. 그러니까 사우디 내에서 어떤 거구 세력 어떤 언론인으로 분류되는 가쇼끄지라는 어떤 거지가 아니고 끄지. 가쇼끄지라는 어떤 기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바이든이 대놓고 하죠. 빈살만이 암살했다고. 살인자하고 대놓고 비난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빈살만이 수가 틀린 거죠. 그래서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빈살만 걔 입장에서는 제가 또 대통령 돼. 그 꼴은 죽어도 못 봐. 그래서 방해를 하는 그런 부분도 많다. 이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가 더석더석 지금 기로에 서 있죠. 만일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만일 유가가 100불을 넘어선다 하면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주식 한 절반을 비중을 다 줄이겠습니다.
어떤 주식을 100주를 들고 있다면 50주는 팔겠다는 거죠. 그만큼 위험해요. 어떤 인플레라는 것도 결국은요, 도박이에요. 도박 심리.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사재기 하는 거예요. 유가도 똑같아요. 유가도 얘가 어느 방향이 탁 잡혀버리잖아요. 그럼 그 투기 세력이 달라붙어요. 주식이랑 똑같아요. 가는 놈 따라잡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소유가 아니고 투기가 붙는 거죠. 그래서 만일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120, 130, 140원 순식간에 가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신호죠. 그래서 만일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한다 이래 되면 주식 비중을 무조건 줄여야 된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건데, 그죠? 그것도 그건데, 유가도 어렵고 힘들게 하는데, 갑자기 LNG가 날뛰죠. LNG 가격이 막 날뛰어요. LNG가 그 7일인가? 그때, 그전 한 11, 한 10%, 이 정도 막 급등을 했어요. 그럼 이거 뭐야? 갑자기 이게 뭔 난리야? 그래서 저도 황당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이름이 뭐죠? 이름이, 세브론. 세브론 호주 LNG 플랜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세브론 호주 LNG 플랜트는 이 회사가 파업을 했어요. 파업. 네? 뭐 난리가 난 것다 이거. 뭐 호주에 있는 듣도 보도 못한 회사가 파업을 했는데 LNG 가격이 10%씩 이렇게 급등을 한다고? 뭔 말이야? 그죠? 황당하죠. 그렇지만 주식쟁이는 이런 것도 알아두면요, 편해요. 좋아요. 네? 내가 돈을 벌어먹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세브론 호주 LNG 플랜트나 이 회사는요, 어떤 LNG 전문 어떤 이런 기업인데,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보면 돼요. 그만큼, 전 세계 공급량이에요. 그중 한 7%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 공급량이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 전 세계 공급량의 7%를 좌지우지하는 이 회사가 파업을 한다니까 LNG가 막 희청하는 거예요. 그만큼 파급력이 큰 회사예요.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급이다 이래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휘트스톤하고 그 고르곤 가스전을 보유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양이 어마무시하다. 근데 특히 그 세브론 이 회사가 생산하는 건요, 어떤 유럽보다는 대부분 다 아시아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시아에 판매를 하니까 어쨌든 뭐 인구나 이런 거 무시 못하죠. 그러니까 아시아에 판매를 하니까 당연히 중국이 1등일 거고,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순으로 많이 어떤 세브론의 LNG를 우리가 사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시아 국가한테는 엄청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저게. 표면적으로 보니까요. 표면적으로 보니까 어떤 LNG나 뭐 유전이나 이런 거는 뭐 스톱이 안 되죠. 한번 뽑아내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24시간 풀로 돌거든요. 근데 세브론 호주 이 노조가 지금 현재는 11시간 부분 파업을 하고 있어요. 11시간 부분 파업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주면 전면 파업까지 간다.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어떤 우리나라 뭐 어떤 강성노조처럼 세브론 이 노조도 좀 약간 되게 강성으로 좀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완전 파업까지는 또 안 가겠죠. 자기네들이 원하는 건 파업이 아니고 보상, 돈이니까. 근데 여기 이 노조가 주장하는 건 이제 14일, 오는 14일까지 협상이 안 되면 이후에는 2주 동안 총파업으로 들어가겠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NG 가격이 뭐 완전 더석더석.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죠? 그렇죠. GSE 이거 사봅시다 한 거죠. 장중에는 매매를 하니까요. 저도 정신이 없어요.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는 거죠. 그리고 국제 LNG 시세나 이런 것도 막 봐야 돼요.
LNG라고 가격이 다 똑같은 거 아니거든요. 똑같은 그 LNG라도 미국 시장 틀리고 아시아 시장 틀리고 유럽 시장 틀리고 따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얘네는 아시아형 어떤 시장이 지배적이니까 아시아에서 들쑥날쑥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파악해보고 이게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치겠다. 왜? 유가랑 지금 유가도 불안한데 LNG가 가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가 같이 가세를 해서 움직이니까 더 위험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위험하면 어떻게 해야 된댔어요? 그죠? 하늘이 무너지면 솟아날 구멍을 찾아봐야죠. 살 길을 찾아야죠. 그래서 LNG가 올라가면 급등하는 이익을 보는 수혜주 찾는 거죠. 어찌 보면 석유 유가가 막 올라가면요, 어떤 흥구 석유나 중앙 에너비스나 이런 회사들이 막 확 급등을 해요. 왜? 가벼우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 가스 LNG 하면 제일 어떤 좀 탄력이 좋은 게 GSE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날도 그죠? 우리 매수하고 장중에 한 9%, 요 정도까지 갔잖아요. 근데 저는 그죠? VI 직전에 매도를 걸어놨는데 체결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이거를 9%, 8% 왔다 갔다 하는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그냥 체결 안 되면 들고 가봅시다. 다음 주까지 가봅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쉐보론 노조가 굉장히 강성이다. 그러니까 쉽게 타협을 안 볼 것이다. 결국은 벼랑끝 전술까지 갈 것이다. 그러면 계속 흔들어 놓을 것이다. 그러면 LNG 가스가 그죠? 또 앞으로는 지금 뭐예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죠.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가뜩이나 지금 상승 요인이 많은 데다가 파업까지 겹치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대응을 해보는 거예요. 원래 시나리오는 GSE, VI 걸리면 팔고 바로 대성 에너지로 옮겨갈 생각이었어요. 그게 원래 제 계획이었는데, 에코프로가 100만 원이 무너지고 장이 들쑥날쑥하고 막 어렵고 힘드니까 원하는 대로는 되진 않았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공부 삼아서 알아두시면 돼요. 쉐보론이 파업을 하면 이 주식 사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씩 경험치를 내가 종목을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중국산 철강을 미국에서 수입 거절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면 뭐 한다? 금강철강이 제일 빨리 반응을 일으킨다. 이게 경험이라는 거예요. 경험치. 그렇다고 막 제목 구조가 부실한 이런 종목은 다 빼버린 거예요. 부실 종목이 막 오르고 어쩌고 그런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런 테마의 어떤 부실주를 편성하는 거, 그거는 저는 위험하다, 안 좋다, 이래 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주 현명한 질문이죠. 만일 쉐보론이 금요일날, 그죠? 금요일날 우리가 그냥, 다음 주까지 봅시다. 제가 그랬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토일 타협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빠지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은 여름이 다가오는 게 아니고 겨울 끝무렵이 아니고 이제는 추워지는 겨울이 시작되는 단계잖아요.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쉐보론 이 이슈가 아니라 해도 어차피 LNG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푸틴은 천연가스 갖고 이거를 갖고 협상을 하겠죠. 유럽을 얼려 죽이겠다고 또 설칠 것이고, 자고를 남아 LNG 가스 가격을 1000% 올릴 거다, 2000% 올릴 거다, 떠들어 제낄 거고. LNG는 시기적으로 또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죠? 이상 기온으로 북극에 많은 빙하가 녹고, 그러면서 올해는 그죠? 북극 한파가 아시아를 몰아칠 것이다. 많은 어떤 기상관측 학자들이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올해는 어느 해보다 엄청나게 추운 한파가 온다. 벌써 그렇게 예고를 해요. 물론 가봐야 알아요. 여름만 되면 항상 그러죠. 100년 만에 최대 무더위 온다. 여름만 되면 그래요. 작년 여름은 좀 따뜻한
작년 겨울은 따뜻한 겨울이었죠. 올해는 한파가 온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한 것도 생각을 해본 어떤 그 쪽은 GSE나 뭐 대성에너지 이런 것들은 좀 길게 봐도 된다. 여기에서 세브론 이슈가 안 돼서 물려도 거기에서 오히려 더 사서 올겨울을 대비하는 종목이다. 이래 보니까 뭐 그렇게 걱정 없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끌고 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꼭 뭐 파업에 대한 이슈는 분명히 있죠. 타결되면 어떻게? 이거는 문제가 되죠. 근데 타결됐을 경우에도 다시 두 번째 안이 있다. 그래서 얘는 뭐 어떤 손해볼 종목은 아닌 것 같다. 성부를 걸어봐도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홀딩을 말씀을 드린 거죠. 물론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나는 9%에 만족해. 그래서 팔았어. 그것도 현명한 방법이죠. 그죠? 아무도 모른다. 그래야 되는 거죠. 유가는요. 그 유가는 어떤 사우디하고 빈살만하고 이런 경쟁 관계가 쭉 구도가 흘러가고 G7에서 G20에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빈살만이 도를 넘어서 선을 넘어서 극단적으로 계속 몰아붙이고 유가가 $100를 근접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결국은 바이든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전에는 그죠? 그런 이슈가 나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거든요. 트럼프는 그러죠. 내 대통령 되면 저 알래스카에 저 유전 개발시키겠다. 막 그런 이야기 막 나오죠. 그런 식으로 앞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생각에는 내가 바이든이면 어떤 수를 뚫까? 가장 무난한 게 뭐죠? EJ. 오랑캐는 오랑캐로 물지른다. 저 같으면요. 베네수엘라를 풀어주겠어요. 베네수엘라의 족쇄를 풀어줘서 맞불을 놓겠다. 그래, 너희는 감산해라. 이란이랑 베네수엘라는 엄청나게 뽑아가지고 팔아제낄 거야. 너희가 안 팔고 있는 동안 얘네들이 다 팔아먹을 거야. 저는 그래 만들 것 같아요. 이란 관계는, 그죠? 대충 말씀드렸잖아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왜, 그죠? 우리 한 번씩 막 어떤 그 텔레비나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베네수엘라 가면, 그죠? 기름은 공짜다. 자동차에 기름 쫙 넣고, 우리나라 사람이 기자가 그 칫솔, 우리 어떤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일회용 칫솔 있죠. 그런 거 하나 주니까 오히려 더 고마워해요. 땡큐 하죠. 우리 불태나 나 있다. 기름, 차, 만땅 서로 맞바꾸자 하는 정도라는 거죠. 그만큼 베네수엘라 화폐 자체가 붕괴돼 버렸죠. 왜 그렇게 됐냐? 이름이 뭐죠? 이름이 니콜라스 마두로. 지금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인데 2018년도네요. 2018년도에 어떤 재선을 했어요. 이 선거를 하는데 어떤 부정행위를 했다. 부정행위를 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 나서가지고 니콜라스 마두로를 대통령으로서 인정 못해. 그랬어요. 글쎄요. 남의 나라 대통령인데 뭐 부정선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미국이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런 거 잘하잖아요, 미국은. 근데 어쨌든 그래 됐다. 근데 니콜라스 마두로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인정 안 한다고 물러나나요? 네가 뭔데? 누가 인정하든 말든 황당해. 기가 차. 맘대로 해.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미국이? 2019년도에 트럼프가 어떤 제재안을 가하면서요. 어떤 베네수엘라에 갖고 있는 해외 자산을 다 동결시켜버려요. 요즘 그저 러시아 자산 동결, 막 이런 거 막 들어봤잖아요. 어떤 그런 개념이죠. 그래, 동결을 시키고 나니까 그 당시에 30억 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조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돈을 자산을 동결을 시켜요. 동결을 시키고 베네수엘라의 어떤 그 석유 수출 모든 거를 차단을 시켜버려요. 봉쇄를 시키는 거죠. 원유 수출을 아예 봉쇄시키니까 기름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가 기름을 못 파니까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한 거죠. 그게 지금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요, 아마 매장량으로 따져보면 세계 1등일 거예요. 사우디보다 더 많아요. 매장량. 그러니까 매장량으로 따져보면 전 세계 1등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미국이 이 베네수엘라를 불러서 내가 너가 대통령으로도 인정해주고 원유 수출 봉쇄도 풀 테니까 시장에다가 팔아먹으라 하면 뭐야? 완전 이거 자다가 뭐 로또 맞았네? 이래 되겠죠. 다른 것도 아니고 봉쇄 다 풀어주고 자산 동결된 거 사조 돌려주고 그리고 나서 기름도 마음껏 팔아먹으라니까 살판난 거죠. 그럼 그걸 누가 반대겠어요? 그래서 미국의 마지막 카드는 이란, 베네수엘라 이거를 시장에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유가를 잡을 수 있다. 그죠?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이든이나 아니면 저 푸틴이 둘이서 연합해서 어떻게 막 한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막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어쨌든 마지노선은 유가 100달러니까 저 추이를 지켜보면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풀어주는지 이란을 풀어주는지 어떤 식으로 시장이 흘러가는지 그거를 보고 대응을 해야죠. 보고 대응을 해야죠. 어떻게 흘러가지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대응을 순간순간 일어나는 사건에 맞춰서 대응을 해 나간다. 뭐 그래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네? 자산 동결을 하면 그거는 미국이 갖고 가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보통 그 자산 동결을 하면 표면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저 유엔에서 그 자산을 딱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자는 유엔이 꿀꺽하는 거죠. 4조의 이자, 10년 동안 그 이자를 꿀꺽. 엄청난 알바죠. 예. 그러면 이상 뭐 이런 지금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LNG나 이런 것들은 이슈가 되니까 우리가 GSE를 산 목적은 그렇다. 그리고 뭐 겨울철을 감안해서 이게 LNG가 계속 상승하면 뭐 가장 무난한 게 뭐 GSE나 대성에너지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자꾸 공부를 하니까요. 이 종목은 사골탕 해 먹어도 됩니다. 이 종목은 계속 반복됩니다. 이 종목은 이렇습니다. 이거를 이제는 좀 감이 오죠. 익숙해지죠. 뭐 그런 거예요, 주식은.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차트만 보면 그런 게 없죠. 모르죠. 왜 이게 오르는지, 왜 떨어지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걸 어떻게 해요? 선 찍찍찍 꺼놨고, 뭐 전고점이 얼마니까 전고점까지 도전할 거다. 하면 여기저기 목표가. 말도 안 되죠. 매도 시점, 매수 시점. 우리가 차트가 좋아서 매수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저는 LNG 선물 가격이 급등하니까 뭔가 있구나 싶어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유를 찾아보니까 세브론 호주 LNG 플랜트에 파업이 있더라. 근데 이거는 강성노조다. 쉽게 타협을 안 볼 것 같다. 계속 그렇게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종목을 찾는 과정이죠. 지금 현재 보면요, 그죠? 그 중국에서 하웨이에서, 그죠? 그 메이트 60 프로라는 어떤 폰을 내놨죠. 근데 이거를 분해해 보니까 깜짝 놀랐죠. 그 안에 하이닉스 칩이 나왔죠. 그래서 그 하이닉스가 장중에 한 4% 정도 막 빠지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머리에서 억울하다. 내가 왜? 나는 너무 억울해. 나는 죄 없어. 뭐 반도체라는 게 한두 개입니까? 반도체를 뭐 삼성이 만들다가 삼성이 판매하고 하이닉스가 만들었다고 하이닉스가 판매합니까? 전부 중간 도매상들이라는 게 있죠. 도매상, 소매상이 다 있죠. 거기에서 어떻게 뭐 밀거래 할 수도 있고 빼돌릴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죠. 근데 하이닉스 칩을 썼으면 숨겨야죠. 그런데 하웨이에서 메이트 60 프로라는 이거를 대놓고 공개를 했죠. 그거는 그 폰을 미국에서 입수를 해가 사서 그 분해해 볼 거라면 뻔한 수준이잖아요. 그런데도 했다. 그거는 뭐다? 전략이죠, 전략. 손자병법에도 잘 나오는 전략이 있잖아요. 이관계. 적들이 똘똘 뭉쳐 있으면 일단은 이관계를 쓰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너가 혹시 우리 몰래 뒷구멍으로 거래하고 있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균열을 만드는 거죠. 그것도 중국 입장에서는 좋은 전략 전술이 되는 거죠. 왜냐? 강한 적 미국이 계속 갈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은 일본과 미국 막 다 싸우고 있죠. 그러다가 또 후쿠시마 오염수를 퍼부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 화풀이를 일본에다가 퍼붓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어찌 보면 고마운 일이죠. 그동안은 중국이 우리를 막 일방적으로 막 공격을 했죠. 그런데 그 화살이 이제는 털어진 거예요. 일본으로. 어찌 보면 우리한테는 땡큐죠, 땡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죠. 일본에서 어떤 뭐 대사를 보내고 뭐 이래저래 이야기라도 좀 해보자. 어쩌냐. 중국 싫어. 오지 마. 꼴도 보기 싫어. 말도 하기 싫어. 딱 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도요. 중국의 어떤 청년 실업률 20%가 넘고 중국 사람들이 어렵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면 그 울분, 광분이 가만히 두면 데모로 이어지죠. 시진핑 물러가라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딘가 풀어줄 수 있는 분출구를 찾아줘야 하는데 그게 일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방송에서 때리는 거예요. 일본이 오늘 얼마만큼 퍼붓고 일본이 오늘 어떻게 했고 일본이 오늘 어찌 그러니까 온 뭐 지식 검색 1순위고 뭐고 모든 데가 다 일본이에요. 일본. 그러다 보니까 여론몰이가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그죠? 그 반도체 분쟁 생겼을 때 어떤 세차장 가니까 일본 차 세차 금지 그런 것도 써놨어요. 중국은 그런 게 더 심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에서 그죠? 뭐 럭세스 이런 거 타고 돌아다니면 어느 놈한테 돌 맞아 죽겠죠.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차들이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급감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계속 갈구니까 중국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공무원들, 공상당원들 애플폰 사용 금지 명령을 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플이 희청하죠. 주가가 막 팍 떨어지고 난리가 나죠. 중국의 그 거대한 시장인데 인구가 몇 명인데 그 시장을 잃어버린다? 애플로서는 끔찍하죠. 이익이 절반을 줄어드니까. 고민거리죠.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이 반격을 해요. 우리도 한번 그죠? 약간 뚫어맞을 뻔했죠. 요소는 그죠? 우리 앞전에 요소수 부족해가 트럭이 막 서고 난리가 났었죠. 또 비료도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장중에 비료주들이 확 급등을 하고 있죠. 중국이 우리나라에 요소를 수출을 안 할 거야. 근데 우리나라 쪽에서 중국 그 대사 쪽으로 물어보니까 아직까지는 사실무근이에요. 왜냐면 대답을 안 해요. 막 그렇다고 중국에서 강력하게 그래 보복 조치로 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에서 미국에서 서로가 핑퐁 치는 거죠. 이거 금지, 이거 금지, 이거 금지, 이거 금지. 그럼 거기서 핑퐁 치는 거죠. 하나씩 주고받고 할 때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새로운 테마가 급등. 지금 이런 형국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테마죠. 테마는 어떻게 된다? 기회 주면 매도하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치라는 건요. 오늘 일에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내일 되면 다시 악수하는 게 정치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업이 실제 돈 버는 건 아니거든요. 이럴 때는 기회 주면 빨리빨리 테마는 테마답게 대응하는 게 나죠. 뭐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어떤 흘러가니까 또 다음 주 되면 뭐 중국 미국이 뭐 차단 이리 흘러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정신없는 장이다. 이거를 이제 좀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부, 2부 걸쳐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끝냈고요. 그러면 또 새로운 이슈 하나 생겼죠. 그 1번 후쿠시마 오염수 삼중수소가 기준치보다 더 높게 나왔다. 근데 그것도 어디에서? 요미우리 신문에서 먼저 때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3부에서는 그 부분과
어떤 관련 종목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상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